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7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에 따른 조례상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 경관 개선 및 분쟁 해소를 위해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고물상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4항 및 제5항,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있었습니다. 붙인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도시정책과 장병목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공장 입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2차선 도로에서 200m까지 이격할 경우는 공장 세울 만한 장소가 하나 없다는 거 아는데 그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장 포함해서. 네. 도시정책과장 전명호입니다. 저희가 요 조례안으로 검토를 한 경우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도 좀 완화를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는 그렇게 이제 강화를 좀 한다고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저희가 좀 완화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상정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고물상 같은 경우에 이격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가 좀 민원들이 있었고 지금 안성 쪽으로 고물상 개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 지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요즘 자원 제한 시설이긴 한데 경관이나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 이격거리를 저희보다 더 많이 두는 곳도 있고요. 거의 도로에서부터 200m, 주거지에서부터 100m 기본으로 이렇게 둔 지역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완전히 이제 규정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전략기획 담당관이 주신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요. 전략기획 담당관 의견은 해당 조례안은 규제의 신설 강화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규제 영향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계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의 조례안은 규제의 신설 강화 시 규제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자치단체 규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규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법령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입법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제 실시해야 되는 행정 규제의 주체에서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견서에 대한 부분은 안성시의회에서 이제 의원 발의로 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교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8월 5일 의회의견 간담 시 사전 설명드렸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입안 사유입니다. 안성시 도시 구조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법적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1조 3항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해 경관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축소, 해제, 신설하여 15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조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도로변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자문 대상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 자료 설명할 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5월 용역 착수 후 6월 주민 공청회와 8월 의원 간담회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의견 청취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25년 11월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조 참고 자료로 의견 청취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경관계획 경관 권역에 대한 경관 변화 및 현황을 검토하여 안성시 전역에 대한 경관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경관 권역 및 경관 축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유지 및 권역별 경관 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권역을 7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여 설정하고 다양한 경관 자원 및 특성을 재검토하여 산림 및 수변 녹지축을 유지하고 주요 호수 및 시가질 연계를 고려한 수변 및 가로 경관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거점 계획입니다. 산림, 호수, 문화자원 등 다양한 경관 자원을 재검토하고 개별 시설 중심의 거점이 아닌 공간 연계를 통한 도시 대표 거점을 설정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중점 경관 관리 구역입니다. 현행 지정되었던 5개 유형 15개소의 중점 경관 구역 중 문화재 보호구역, 생산 관리 지역 등 관리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한 구역에 대해 축소 및 해제하고 경관 현황 및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중점적인 경관 보존 관리가 필요한 지역 5개 유형 15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역개발 및 경관 사업에 대한 지침 제시, 경관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 경관 심의 자문 기준을 활용하고자 하며 경관 협정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관 협정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입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변경하고 도로 주변 건축물 및 안성시 전 지역 건축물 중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추가 신설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견 청취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표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건배 의원님. 국장님, 그 경관이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경관계획 할 때 그 경관의 뜻이 어떻습니까? 경관의 주요 도로변 및 시야에 대해서 주변 경관과 그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을 계획하는 그런. 이 재정비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면 그 변경한 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안성 그 IC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성 시가지 경관에 보니까 IC 진입부라고 있는데 진입부는 경계가 어디서부터 진입부입니까? 톨게이트부터 진입부입니까? 아니면 통과해서부터 진입부입니까? IC 네. 말씀하시는 건가? 네. 여기 안성 IC 진입부라고 되어 있어 갖고요. 이게- IC 진입부라면 그 전 톨게이트까지 포함됩니까? 예? 톨게이트 그 통과 지점까지 포함이 그 됩니까? IC 네. 저 요금소 요금소. 예. 요금소 글쎄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그럼 이거 시가지 경관 진입부라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여기를 좀 계획을 변경하실 겁니까? 시간 그럼 시가지 경관에 안성 IC 진입부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목적을 어디 부분에 어떻게 계획하실 예정이세요? 자세한 답변은 우리 네. 예. 그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예, 도시정책과장 전명훈입니다. 지금 저기 그 의원님이 좀 얘기하신 대로 거기 요금서부터 있는 그 이후 그 주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안성 방향으로 다 우회전 네, 방향 다 그렇습니다. 예, 하는 예. 거네요. 지금도 이제- 그 앞쪽에는 우리 경관 시설물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성 시민분들이 또 방문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회전할 때 안성은 왜 이렇게 어둡냐라는 게 공통적인 말이거든요. 당연히 왼쪽은 유불 아파트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밝고, 그게 저도 우회전하면서 바로 맞닥뜨리는 게 고속도로 브릿지입니다. 그 밑에가 어둡습니다. 그게 당연히 어둡죠. 또 풍림 아파트 가기 전까지는 또 주변에 빛도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나중에 그 개선할 때. 지금 저 개선할 때 좀 돼 있고 지금도 거기에 그 조형물이 있는데도 그 최승영 의원님이 좀 얘기해서 그 밝기도 그 옆에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 LED로 좀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근데도 저희 거기가 좀 나대지다 보니까 그 아주 밝게 해도 조금 흐린 듯한데 저희가 그 주변에 그 가로등도 조금 어두운 편이라 그것도 좀 저희 경관을 좀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밝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세계 청년대회가 27년도에 이제 예정돼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혹시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허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양성면 미리네 쪽에 지금 현재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경관도 나중에 잘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지금 것 같거든요.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경관 기본 계획은 우리 기본 경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그걸 설정하는 거고 그 뭐 어둡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세부 맞습니다. 그 사업 실행할 때 그때 정해질 사항입니다. 제가 뭐 일례로 해미 읍성을 한번 예전에 청년대를 한번 참가했었는데 거기는 그 읍성을 그대로 보존했거든요. 주변 경관까지 네. 다 포함해서 미리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을 예를 들면 이 경관 지을 때 뭐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뭐를 받고 하는데 건축 심의도 받고 경관 심의도 받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별개입니다. 법적 지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그 최종 그 고시 이전에 네네. 예, 최종 고시 이전 그 사업에 대한 최종 고시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설계를 발주하면 네. 그 이 경관 계획도 그 용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걸 좀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거쳐야 되는 게 경관심의위원회인가요? 어떤 건축물을 그거는 이제 아까 요구 말씀드린 그 지금 심의 대상에 네네. 요구에 포함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요거 도로변 뭐 주요 호수 뭐요 있지 않습니까? 중점 관리구역 변경 요 안에 해당이 돼야만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요 안에 해당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네. 건축위원회도 거치고 경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네.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디가 제일 우선해서 강제성을 갖는? 아, 그거는 꼭 우선이 어느 위원회가 꼭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성상 경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나중에 한다 쳤을 때 네네. 요거 어떤 그거를 바꾸라고 위원이 줬으면 요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요건 된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좀 심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위원회가 더 위다 아래다 그거는 좀 판단하기는 좀 그럼 어렵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렇습니다. 것들은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해당 분야에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위원회건 그 심의할 사항이 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안성 전 지역 건축물 신설 이래가지고 공동주택 전원주택 단지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것 같고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 시설 이렇게 들어간 게 신설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새로 들어간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쨌든 저희 지역에 뭐 삼중면 진입로도 그렇고요. 거기 이미 큰 공장이 진입로에 있는데 그 완충 녹지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길이 너무나 입구가 진입로가 삭막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경관심의원에서 다 그건 심의 아마 그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앞으로 심의가 상정이 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저희가 좀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좀 전에도 조례를 저기를 했지만 그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삭막하고 경관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큰 공장 건물도 너무 삭막하게 지어진 그 S로 시작하는 그 회사도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마을 진입로 한 면의 진입로인데 너무 안 좋아서 뭐 건의 드리니까요. 방법을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경관 심의 대상에 보면 경관 심의가 있고 경관 자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에
제도장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의무관리 대상 돼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이게 어떤 뜻으로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무부서에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채색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그 색채가 너무 강하거나 원색을 쓰지 않도록 그 자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동주택인 경우 어차피 외부에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재도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벽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성시 의회의 담당 부서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고 그 색채도 한번 다 확인하고 나서 원색이라든지 이런 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색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색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색을 배제하고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현행과 이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이제 색채 경관이 쭉 있는데 권역별 색채라든지 건축물 용도별 색채 요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 예를 들어서 권역별 색채는 기존에 이제 그 15개에서 7개 권역을 이제 변경을 저희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연보전 권역 같은 그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많고 뭐 그런 채색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경관 그러니까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여기 중심지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이니까 또 도심 지역에 맞는 또 물론 다 원색은 피하지만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요 5개 유형 15개소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이 호수 쪽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용역을 통해서 한 건가요?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건가요? 그 호수가 늘어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호수 관광을 저희가 5개소 핵심 호수 5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연계 호수가 또 3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또 경관 심의를 받고자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아, 여기 이거는 도시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줘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은 예,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안성에는 이게 산도 고성산이나 삼죽에 무슨 산 있죠? 그거? 국사봉. 거기도 네. 유명한 산인데 그게 다 빠져 있고 이렇게 된 이제 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때 경관 심의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그 국사봉이라든가 뭐 그런 뭐 농림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게 이루어지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그 생산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개별법에서 강화를 많이 시켜놨지 않습니까? 아, 그걸 굳이 더 할 필요가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근데 잘 호수 알겠-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루어질 다분한 소지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왜 정회를 하지? 왜 정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작성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중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첨단 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권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정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조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제2 일반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및 ESS를 설치를 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반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약 13,000평방미터의 태양광 발전 용량 688.2kW와 제2, 3 일반 산업단지 지붕 기업 태양광 시설과 연계되는 ESS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알리백 산단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 용역 중에 있으며 도내 3개 지역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역 선정 시 산업단지 기업들에게 알뜰 전기요금 적용 및 REC 혜택 등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 관계 법령 협약서 알리백 적용 흐름도 제1반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드론 사진, 주식회사 H에너지 회사 현황 및 사업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 동의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H에너지도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저희는 저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산단 내 우리가 이제 알리백 그 태양광 그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코드 넘버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H에너지가 산단 내 그 개인 기업과 협약을 해서 그 지붕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 지붕에 설치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전기료가 195원인데 169원으로 이렇게 좀 단가도 기본 요금도 낮아지고 해. 그건 H에너지가 저희는 이제 행정 지원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지금 저번에 설치한 그 주차장에 그거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1페이지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시면 그 공유재산 임대계획 및 태양광 발전시설 착공이 10월달부터 내년 1월달에 되거든요. 근데 공모 선정은 2월달이거든요. 그럼 착공한다는 거는 지붕에 뭐를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네, 산업지휘관리팀장 박중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성 완료한 이산단 주차장에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더 덧대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신재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주차장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착공이 1월달까지 이제 준비가 되는 계획상으로요. 2월달에 또 공모가 나오거든요. 선정도 2월달에 하고, 그럼 착공한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건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진행되다가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산업지휘관리팀장입니다. 저기 특화 지역 선정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부터 진행당이 맞고요. 특화 지역 선정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특화 지역 선정할 때 이게 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어느 정도까지 된 데가 우선 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업체도 선정을 위해서 이제 착공을 하고 시설을 이제 진행하다가 공모가 안 돼도 손해 보는 건 업체가 또 앉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철식 의원님. 여기 사업 기간이 사업 운전일로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 보면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이내에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20년으로 돼 있어서 이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고요. 어쨌든 그 태양광 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20년을 보장해주는 그 재료나 장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어차피 그 시행자도 10년 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해줘야지 그냥 20년 해주는 거는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보완해서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으로 하고 연장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그럼 저도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임대 기간을 20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바꾸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는 거 검토하시고 이거 만드셔서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년으로 하셨어요? 그 법상으로 10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업 아까 얘기했다시피 태양광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년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10년 하시면서 정상 가동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 받은 다음에 10년 더 연장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투자 내용에 보시면 투자 금액이 1,000억이에요. 그럼 1,000억 중에 지금 이번에 하는 이 이산단 공영 주차장에 지금 10억을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어디다 투자를 할 계획인 건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저 각 공장과 이제 협의를 해서 지붕에 설치한다든가 뭐 산업단지 내에 그 지붕에 설치하는 뭐 그런 걸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억을 투자를 네, 하겠다라는 네, 얘기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면 안성시는 지금 이 산업단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점용료는 한 2천만 원 가량은 점용료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REC 인증서 주차장에 했을 경우에만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은 연구시설물 축조 중에서 태양광 네. 발전시설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기 그 공장에다 전기 공급을 할 때 지금 현재 그 전기료 기본 요금이 195원이거든요. 그거를 그 공장에다 공급할 때는 169원으로 기본 요금을 더 저렴하게 이게 공급하는 그 기업한테 이렇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한 30원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단기간에는 그 사업자가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뭐 몇 년 이게 이제 그 전체 산업단지 전체에 많은 그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는. 단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글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제가 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그 저희 이산단 주차장 현재 여기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는 한 8년간 운행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8년이 지나야 적재 부분이 만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는 취지는 사실은 이게 지산지소라고 그래서 지역 내 가뜩이나 요즘 산업화가 되면서 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는 설비를 통해서 좀 전기를 좀 충족시키려는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 단가보다 자체적으로 태양광에서 또 플랫폼을 조성하게 되면 또 저렴하게 또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로 앞으로 갔을 때는 이제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그래서 분산에너지법이 적용되게 되면 차후년도부터는 지역 내 보급률에 따라서 전체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ESS라고 신재생에너지를 저장 후에 저장했다가 그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정전 시 공급한다든가 그런 계획까지도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저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송전솔로나 LNG 관련해서 설립 반대 범시민위원회도 발족이 됐잖아요. 네. 그 좀 전에 금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지산지소 전력이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하는 업체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저희가 건립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라도 쪽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필요한 기업이 가라라는 주장을 근거로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저희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 최대한 집중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이 명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3산단에서만 하는 거지만 향후에 전체 산단으로 좀 확대를 당연히 발빠르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좀 전에 그 뭐 법적으로 어쨌든 10년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 연장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거 업체하고 MOU를 맺을 때는 기간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신 건가요? 기간에 대한 협정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업체가 혹시나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8년 정도라고 하니까 그 10년으로 사업을 끝내기에는 참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잘 얘기하셔서 향후에 문제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수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의견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안성시의 정말 전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저희 전력 자립도가 지금 안성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 경기도 평균 자립도가 64.2%입니다. 64.2%. 64.2%. 그 이제 근데 우리 안성시는 약 5%밖에 안 됩니다. 네? 자립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5%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이 64.2인데 네, 저희가 5%.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이 자립률이 평균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자립률이 64.2%인데 저희는 저희는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요구를 빨리 권장해서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저희도 매년 전력 소비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24년도에 몇 % 정도 저희가 올랐어요? 증가율이. 이게 전국으로 보니까 3.2%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산업 분야는
6% 정도 올라서 지금 52.8%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좀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면은 좀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6조 2항에 따르면 그 임대사업자가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등을 조건으로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협약서에는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 협약 당초 협약에는 전반적인 상호 협력에 대한 사항만 기재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물에 대한 어떤 영조 축조물에 대한 계약 시에는 그걸 반드시 명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 사업 시행자도 동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협력사항은 대부분이 지금 행정 지원을 해주고 안성시는 네네. H에너지는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구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등에 그게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아예 명시를 해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당초 협약은 상호 협력하는 것에 대한 큰 상호 협조에 대한 것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실무적인 계약 시에는 당연히 저희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명시해서 하기로 사업 시행자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 공탁을 하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탁에서 보존보험으로 철거하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다 얘기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태양광하고 ESS 설치가 이제 화재 위험이나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ESS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던 것만큼 설치 전에 전문기관의 안전 검증서 제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동의안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이것도 그럼 따로 작성할 축조물 작성인가요? 계약 시에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협약서를 만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약서 작성했을 때 안성시 의회로도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 산업과 공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잠깐 그냥 진행해요? 괜찮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 시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하고 가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금 지급 및 지급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에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일자리 경제과 한재혁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규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좀 집행부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7월부터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9월 12일까지죠. 다음 주면 이제 1차 마감을 하고 곧이어 이제 2차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지금까지 지급률이라든지 이 매출 현황 같은 거 좀 자료 좀 파악이 됐을까요? 지금 일자리 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그게 지금 도시경제국에서 하지 않고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지금 지급하는 거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복지 쪽에 아마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들 매출도 거기서 하나요? 이거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 그거 지금 쓰고 있는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매출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전과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대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고 어떤 업종이 특히 많이 올라갔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안경점이라든지 과일 가게가 매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성도 이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정부에서 한 거지만 저희 안성시도 그동안 3차례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고 이 효과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동일한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만 갈 필요는 없다. 좀 부족한 거는 안성시만의 부족한 거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에서 지급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받아서 그나마 괜찮아졌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21만 안성 시민들이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정도는 파악을 끝냈어야 됐다. 근데 아직도 지금 시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거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좀 여쭤볼게요.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일자리 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쿠폰이 아직도 사용 기간 중에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월 주고 있는 또 쿠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도 계속 계속 파악하고 관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에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아직 통계적으로나 이런 걸 지금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96% 지급률을 보여주는데 저희 안성도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열흘 정도 더 기간이 남아 있긴 한데 얼추 다 끝난 거고 사용이 다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는 지금 벌써 50일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시작한 지. 그러면은 이제는 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2차 시작하기 전에 이거 끝내야 된다. 2차가 9월 중으로 있을 거잖아요.
거의 추석 전에 이거를 파악을 좀 끝내서 저희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상 다른 지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는 지금 이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이랑 좀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고 한데 지금 안성시가 그거를 못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차 지급 전까지 1차 마감하는 데까지 12일까지 이거 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의왕이나 과천, 평택, 오산 다 파악이 끝났거든요. 지금 저희는 당에 다 보고를 해요. 근데 저희는 공란으로 좀 놔뒀습니다. 일단 그게 어떤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봐야 되는 거니까 시에서 좀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복지정책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이하 일자리경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설명에 앞서 배석환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지원 관광팀장입니다. 1조 제정 이유는 구 평생학습관을 안성시민 문화 향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복지센터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3조는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5조는 기능,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는 시설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9조는 입주 단체의 범위와 사용 허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11조는 시설의 사용 범위,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부터 13조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는 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와 관계 법령 발췌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시설 유지를 위해 연 1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문화복지센터 건물이 꽤 오래됐죠. 이번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중간에 그 구 평생학습관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안에는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은 지하가 이제 그 식당이나 그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비랑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까지 해가지고 7억 9,3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그 수리비만 했을 때 4,400만 원이거든요. 거기 공공요금하고 또 뭐 수리비, 수선 요금이 뭐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4,400만 원 중에 인건비 뺍니다. 인건비 빼고 수리 수선할 수 있는 비용 가용 예산이 그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사고가 물론 고장이 나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배분한 게 있습니까? 공공요금은 얼마 정도 이렇게 배분한 게 있습니까? 가용 예산이 얼마 됩니까? 아, 그거를 이제 그 딱딱 그걸로 다 구분해 놓고 하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 운영비로다 뭐 전기 통신은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 관리에 따른 건 한 500만 원. 그리고 여기 말씀해 그 기 내용이 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하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상수라든지 고 시설 청소라든지 수리 시설비 한 3,6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요게 그 결제 라인을 보면 이 당시 때 이제 윤지한 주무관이 이제 시작했고 김보라 시장님까지 결제 라인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결제 라인을 봤을 때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정상대로 결제를 쭉 했을 때. 시장이 결제요? 네, 시장님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네. 이게 원래 위탁 절차 계획에 보면 동의는 6월달에 받기로 돼 있거든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때 선거 때였고 뒤로 밀어 6월 19일부터 이제 정례가 됐는데 시장님 결제가 6월 9일이었거든요. 그러면 6월 19일 날 만약에 동의가 이제 저희가 정례가 시작됐다면 그 시간에 충분히 올라올 수 없었습니까? 지금 지금 지난번에 저희 6월 회기 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성시 민간 위탁 위탁 조례안으로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운영이 저희가 이제 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전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1차 공고가 나가서 한 군데가 접수가 됐고 재공고도 올해 그 지금 오늘까지 재공고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그 수탁 기간 비용 추계를 보시면 수탁 기간 인건비가 지금 6,960만 원인데 이게 기존에 지금 문화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를 여기다 계산한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했던 그 금액보다 이제 내년엔 조금 오른 금액으로 다 산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인건비가 2명인 건가요? 네, 문화원 운영비 말고 시설에 대한 위탁 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4명이 별도로 있는 거고 시설 관리에 대한 인원은 2명은 별도. 요거는 이제 운영에 관한 인원만 2명입니다. 그럼 총 7인 건가요? 6명이요. 왜냐하면 문화원장님은 별도 인원이고 네. 거기 운영 인원은 6명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2명은 어떤 자격인 건가요? 그 시설 관리에 따른 뭐 자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임 금액이 240만 원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전 이렇게 건강한 뭐 그 청소나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건 면접봐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 조금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복지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드리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 6월 회기 때 민간 위탁 동의안은 그때 해주셔가지고 지금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네, 네. 여기 소방 관리자는 누가 돼요? 네, 네. 팀장님. 네. 예,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서 그 시설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증들이 다 있어가지고 채용이 되신 거고요. 그분들을 그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그 위탁기관 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그대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평생학습관, 구평생학습관을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강호수 총록들 푸드트럭 존 주변 지역 관리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강호수 총록들 푸드트럭 존 주변 지역 관리 사무 위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제안 이유입니다. 금강호수 총록들의 방문객들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중으로 운영 시 쓰레기, 소음 등 지역 주민들과 분쟁 발생 소지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관리,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며 금강면 가연마을 거주하는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무집 후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조 위탁비는 연 900만 원이며 푸드트럭 존 사용 임대 수익을 위탁비로 산정하여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 내용은 허가된 영업 조건에 대한 준수 여부와 불법 푸드트럭 감시는 물론 주변 환경 관리 및 감독입니다. 푸드트럭 존 운영 개요 및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금강호수 총록들 푸드트럭 존 주변 관리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예. 여기가 하늘 전망대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요즘은 방문객 수 혹시 카운트 되나요? 정확한 카운터는 없지만 한 1,200명? 초기 때보다 어떤 건가요? 추이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건강팀장 김재현입니다. 이게 봄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름에는 좀 한시적으로 좀 덜 오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많이 올 때는 주말에 한 양쪽 합쳐가지고 한 1,500에서 3,000명 정도 오시고요. 안 오실 때는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오시는 거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해서 한 23만 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언제 개장한 거죠? 개장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이제 작년 10월에는 저희가 관광객 집계 무인 집계기를 설치를 하지 않아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카운트는 들어간 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하신 거고 지금까지 누적 23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금년도 올 한 해만 23만 명 다녀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쨌든 주차장 노상 주차장 마련했잖아요. 지금은 주차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어떤가요? 이제 많이 몰리실 때는 사실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수덕정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수덕정도 이제 꽤 주차장이 저희가 180명 추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는 많이 오실 때는 차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집중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노면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딱 명확히 구획을 해서 기존에는 양쪽으로 되셔가지고 이게 교행이 안 돼서 오히려 더 혼잡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주차위원하고 이제 노면 정리가 돼서 그래도 좀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푸드트럭한테 사용료를 대당 3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연간이죠, 이게? 네, 연간입니다. 네, 이게 기존 푸드트럭 사용료 수익보다는 많이 받는 거라는 게 맞는 거죠?
다른 지자체 이제 관광지의 보통 푸드트럭 사용료는 그 공유재산 그 임차료 정도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어쨌든 환경 보존료랑 주변 환경의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사실 임차료만 하면 연 한 13만 원 정도밖에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료까지 책정해서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이제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한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래도 경쟁이 돼서 이제 장사가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부담하고라도 이제 모집이 됐고 지금 다 900만 원은 납부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어쨌든 여기 이제 안성 시민 대상으로 이제 푸드 트럭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금 금강면 가현마을 주민들한테 소득도 이렇게 환원되고자 이렇게 사용료를 받기도 하는 거지만 향후 이제 푸드 트럭도 결국 안성 시민이니까 사용료를 좀 낮춰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난장 같이 다른 지자체도 그 유명한 관광지에는 그런 지역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막 대단한 건축물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짓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냥 천막 같은 거라도 있어서 그렇게 그 주민들이 직접 와서 직접 직거래식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부스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수석청 쪽에서 일부 주말에는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농축산유통과에서 좀 확대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농축산유통과에서.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이제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푸드트럭은 지금 지정된 게 3대입니다. 다 완납하셨고, 그럼 감시원이라고 하셔서 이제 624만 연 이제 지급이 되는데 마을에다 주변 쓰레기 정리하시고 불법 트럭 감시하시고, 근데 세대는 벌써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불법 트럭이 온다면 이 세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절로 해결되거든요. 이건요. 쓰레기도 이분들이 주변 다 정리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트럭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현장 감시원이 왜 필요하실까? 혹시나 이게 이 초점이 아니라 마을에 이제 너무 이제 인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반대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요. 네, 관광팀장 김조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검토가 된 거고요. 단 이제 이게 이분들이 아무리 쓰레기 관리하시더라도 이분들도 이제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도 이제 그 생계형으로 하시는 거고, 혼자서 주말에 사람이 몰리면 푸드트럭 앞에 이제 분리수거나 쓰레기를 매달겠지만 다니시면서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영업을 하다가 이걸 주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관광객들은 또 지저분하다고 문제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처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 감시원이 어쨌든 지역 주민이시고 어느 정도 봉사도 이제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고안하게 된 거고, 사실 그렇다고 기간제 관리자를 이제 쓰기에는 이제 비용도 1년만 쓰더라도 지금 이 9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고, 또 그다음에 유연하게 현장 대응이 아무래도 불법 푸드트럭이 왔을 때 이분들도 당연히 이제 제의를 하겠지만 감시원이 얘기하는 거랑 이제 저희가 가도 사실 그 불법으로 지금 오는 부분에서는 말을 안 듣거든요. 이제 관련 부서가 아니면 빼라 그래도 당신이 뭔데 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주민 감시원이 있으면 조금 더 지역 주민이 있으면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요게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만약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연령대가 지금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신 부분에서 이제 60대 초반 정도까지 이하로 좀 협의가 됐고요. 한 40대에서 60대 정도 지금 예정되시는 분 7분 정도는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장님하고 분회장님 통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협의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이분들 인건비만 이분들 가져가는 거네요? 다른 분 안 가져가고요? 못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예, 선별해서 7분만 하시는 거죠? 단 이제 이윤이 이제 일부 있어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100여만 원은 많죠. 마을 공동 뭐 어떤 사업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마을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고루 혜택에 갈 수 있게 이렇게는 조율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 범위는 전망대까지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 푸드트럭 그 청록들 주변 주차장만. 예, 왜냐하면 금액이 봉사 개념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혹시나 이게 감시원이란 이제 죄송합니다. 완장을 차시면 혹시나 관광객하고
마찰될 수도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 생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희가 사전에 일단은 주민분들께도 그 부분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또 이 푸드 트럭하고도 마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시민들이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푸드 트럭 쪽도 인지를 했고 저희가 중간 역할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 트럭을 경영하시는 이 업체들은 안성시에 소속돼 있는 주소가 소속돼 있는 분들입니까? 네, 안성시 소속으로다가 거주자? 제안했습니다. 네. 이 경쟁률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세 대가 선정이 됐는데 경쟁률은 세대가 선정됐는데 총 7대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대 정도가 있고 그중에 세 대가 선정된 거죠? 네네. 그 음식 같은 것도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음료가 한 대고요. 간식거리가 2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은. 그럼 금액도 어느 정도 서로 조정을 금액이 해서 당초에 저희가 접수된 금액으로 해서 이제 이걸 인상을 하려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음료수는? 커피가 지금 아메리카노가 따뜻한 게 3,000원, 아이스가 한 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일반적인 뭐 추러스 3,000원, 뭐 회오리 감자 5,000원 뭐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하거나 비싸거나 이러진 않고. 네. 그렇죠. 그런 걸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지다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강호수 청록들 푸드 트럭존 주변 지역 관리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원안 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최승호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 등 소화 및 경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권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의 2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환경과 김용수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하 충전 시설하고 지금 지상 충전 시설하고 안성시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조 2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에 사항 보시면 지하 충전 시설의 이전 공고를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전 공고를 따라서 이전한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했던 사항은 이게 없었고요. 처음 하십니까? 지금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설계 단계에서 벌써 매스컴에 의해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전을 다 공고하고 있거든요. 설계 당시에. 지하인 거 다 이전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요.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에 그런 의견을 줬다고 하면은 네.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다 지상에 설치할 겁니다. 뭐 조례 이후에 주상에 설치는 맞는데 저는 그 실행력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권고나 이렇게 알려졌을 때 이분들이 실제로 옮기는 계획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법적인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오래된 건물이죠. 실제로 뭐 다세대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지하에 설치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지상으로 이제 우리가 권고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상으로 옮겼을 때 나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그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데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생겨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경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분들이 지하에 설치한 거를 이제 지상으로 옮기는 걸 권고하는 건데 향후 앞으로 계속 접수를 좀 받아보시고 확인해서 더 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상으로 옮겼을 때 저희가 어떤 그 지원 제도를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하라면 안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자체에서 지상으로 옮겼을 때 일부 비용의 반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반은 그 입주자분들이 나름 그런 비용을 본인들이 또 지불하고 하면 제 생각엔 효과가 좀 빨리 좀 더 많이 극대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옆 동네죠. 평택에서는 평택시장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강행 규정을 할 수는 없고 권고 수준의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만 평택시장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몇 %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부담을 하더라도 좀 강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명령을 좀 하게끔 지금 시키는 행정 명령을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아파트들이 제가 공도 지역구지만 앞도시가 또 평택 용의동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해도 많은 곳들이 지금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안성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들여서 저희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좀 적절히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승호 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또 추가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를 빨리 보고 이게 지난번 청라 지역의 이제 인천 쪽이죠.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런 스프링쿨러가 있는 상태에서도 안 돼 있는, 가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내년서부터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에서 아마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예산을 이런 걸 아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박근배 의원님. 네. 이 조례의 목적은 이제 안전에 관련돼서 이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측이.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아파트에 충전소 관리할 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없습니까 그런 지원이? 저는 모 아파트에서 실제로 그런 일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상에다 할 때 그런 거 원래 지원 안 해줍니까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로 근거로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이 벌써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지원할 때 그 사업을 뭐 편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는 올해 이게 재정이 4월 달에 되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경 의원님 이하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사업 권홍 소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홍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안성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 제8조,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이며 연 2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로 1동과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동은 공예체험 교육장과 청년 창작 스튜디오가 있고 2동은 8개 공예 공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재계약 대상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목금토크래프트이며 재계약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11월 중 주식회사 목금토 크래프트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은 부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뭐 더 준비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목금토 이게 지금 그 위탁 수탁을 하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이 기관이 그 수탁 기관이 지금 지난번에도 하신 건가요? 다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계속 우리 위탁을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수탁 기간이 그래도 지난번에도 2년 하신 거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난번은 1년이었습니다. 1년 1년이었고. 6개월이었습니다. 총 한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쪽이? 이 업체가. 팀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춤랜드 팀장 정대종입니다. 주식회사 목금토 크래프트가 민간 위탁을 받은 거는 1동과 2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동에 대해서 2018년 7월 26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 1차로 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24년 7월 26일 날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는 1동과 2동에 대해서 합해진 거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 1동이 이제 1동과 2동이 나눠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2동 그 구간에 목금토 크래프트가 지금 벌써 꽤 몇 년 됐네요, 그럼요? 예, 몇 년 된 그렇습니다. 한 거죠?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전에 7년 된 거고 예. 합쳐서 1동과 2동은 지난 1년이고 그다음에 지금 재계약을 할 생각 재계약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동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1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안성 공예가회가 있었는데요. 안성 어디? 공예가회예요. 공예가협회. 예. 그 공예가회가 2015년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위탁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23년 1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던 공간입니다. 전에는 이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1동과 2동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한 업체에다가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래는 공방 따로 그다음에 공예문화센터에서 거기는 청년 작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2층 전시실을 개조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 공방에서도 그 체험 활동을 할 때는 공방 자체가 좁기 때문에 1층을 교육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전체적으로 그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지금 여기에는 예산 수반 사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2천만 원인 거잖아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여기에 건물 유지 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고요. 저희가 국유지 임대비를 또 1,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아, 임대료를 1,500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 목금토 그룹트에 받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받고 2천만 원 운영비를 주면 5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네요. 건물 관리 운영으로.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렇게 되는 셈이죠. 아, 기존에 계속 이 정도 규모로 줬던 건가요? 제가 지금 문화복지센터는 건물 관리비,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이렇게 해서 연간 1억 5천만 원을 이제 줄 예정인데 2천만 원 정도 갖고 괜찮다고 하는 건가요? 그 보시면 12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예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이 이제는 그 저희 국유지 임대비로 내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 공예가회에서 입주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 개인 수익 활동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수익 활동하고 어쨌든 임대료 내고 이렇게 했을 때 별 건의 사항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 뭐 지금 또 그렇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사업 소장님이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의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